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저녁 9시 2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 연설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긴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냥 올랐어요. 지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보면 금리는 크게 올랐다라고요. 채권 시장은 이제 긴축 우려를 잘 반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어제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올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제의 상승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어쨌든 그래도 받아들여야겠죠. 하락해야 될 날에 상승 마감을 해서 당장 급락 위험 이런 거는 일단 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무튼 그 긴축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된다라고 하는 게 파월 의장의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 또 나와서 연설할 거거든요. 오늘 밤에도요. 파월 의장이요. 요거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요게 이제 오늘 밤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고요. 그 긴축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이 이렇게 긴축을 무시하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덩달아서 같이 올랐죠. 솔직히 그 2월 24일 날 폭락이 좀 심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모든 악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솔직히 어떤 재료가 나오나 지금 오르는 게 그다지 이상하다, 그다지 이상하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고 있고, 이제 지금 긴축 이야기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들었던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사견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거 좀 하나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지금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꾸 길어지고 있단 말이죠. 원래 이쯤이면 벌써 항복 문서에 도장 찍고 군대 철수하고 벌써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싸우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가 비리비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될 우려도 좀 자꾸 커지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이제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받고 있는 건 경제제재가 대부분이죠. 군사적으로 조금 잃는 거 그런 거 말고, 러시아의 가장 큰 피해는 경제적으로 지금 박살이 나는, 경제적으로는 거의 북한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폐쇄적인 나라가 돼버렸는데, 경제제재로 인해서. 이게 이제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 제 생각엔 이거밖에 없죠. 중국과 손잡는 거. 지금 그 중국이 이제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좀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근데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든든한 우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계속 제재를 받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러시아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의 통화가 뭐죠? 위안화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될 거고, 예를 들면은 또 러시아 펀드들의 투자에 아무래도 중국 국채나 이런 걸 좀 많이 담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죠? 미국 국채 이런 건 못 사게 할 테니까. 아무튼 그 중국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중국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제재를 피하는 모습이 보이고 중국이 계속 러시아를 도와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중국도 한 대 때려 맞을 수 있겠죠. 미국한테요. 네. 참고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박살내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중국은 금방 박살날 수밖에 없게 돼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 지금 안 그래도 긴축 이야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미국이 잘하면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중국까지 이번에 같이 보내버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좀 많이 빠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든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혼자 해봤던 생각입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저의 뇌피셜이니까 가볍게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상대해야 됐고 중국도 상대해야 됐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마침 이 하나의 그 전쟁 이슈 때문에 똘똘 둘이 뭉쳐버렸죠. 그래서 완전 어떤 2차 세계대전 때 추축국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금리 인상 해버리면은 얘네 둘이 한 번에 다 같이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또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할 만한 명분이 많이 있죠. 러시아 저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국제유가 오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인플레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 야, 이거 인플레 너무 심각하다라고 지금 약 많이 팔았죠. 작년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금리 인상을 이 뭐 주변에서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뭐 어디 뭐 나라의 뭐 경제 위기가 나든 말든 일단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죠? 어젯밤에 파월도 그랬잖아요. 전쟁이고 뭐고 간에 일단 기준금리 올릴 거다, 긴축할 거다, 양적 긴축도 진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테이퍼링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기준금리 올리면 중국 박살나는데, 그래서 이 연준이 이런 국제정치적인 큰 뜻을 가지고 모른 척하고 금리를 그냥 막 올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라는 망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누군가 안 그래도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좀 보긴 봤거든요. 연준에서 중국을 박살내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저만 있는 건 아니고 몇 분 보긴 봤었어요. 이런 추측이 뭐 나올만 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건 어쨌든 근데 검증되지 않은 그냥 저만의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이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와 중국을 한 번에 다 보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가 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금리 인상을 무기로서, 국제정치사회에서 무기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좀 해봤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 밤에 파월 의장 연설 있다라고 이야기는 드렸고, 이 파월 의장 연설 말고도 사실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요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한다는 거, 요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솔직히 이게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너무 잃은 게 많아서 자존심을 좀 살리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좀 자존심을 좀 회복을 해야 이 협상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가 자존심을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게 아마 진행 중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 시간으로 3월 3일 오후에 협상을 한대요. 근데 지금 오후죠.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뭐 조금 후에 시작을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협상 잘 지켜보자고요.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전쟁 이슈가 뭐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또, 그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무튼 요즘에는 좀 이제 조용하죠. 2월 24일 날 폭락해가지고 시장이 그 뒤로 이제 방향성 모색하면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조용한데, 저 오늘 밤에 회담에서 뭐라 한마디 하면은 또 난리 부르스 칠 수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요. 그래서 저 이슈 잘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님 뭐라고 하시나 이야기 좀 잘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밤의 이슈들 점검을 좀 간단하게 했고요. 참 이슈 하니까 참 요거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게, 중국에서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죠. 다음 주에 여기 양회 뭐 전인대 이런 거 있습니다. 전인대가 아마 중요할걸요. 그죠? 전인대 5일 오전에 개막해서 11일 금요일날 폐막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내내죠. 다음 주 내내 중국 전인대가 있다. 뭐 여기서 중국의 큰 어떤 국가 정책들이 결정이 되니까 한국 장중에 전인대에서 뭐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시장이 급등락을 할 수 있고요. 전인대에서 뭐라 특정 산업을 밀어준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그 특정 종목들이 반응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중국말 잘하시고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매매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시장의 대세를 결정하고 그런 이벤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지나가는 이슈일 거라 생각해요. 요 정도 봤고요. 중국 이야기 한 김에 조금 좀 두서없지만 같이 위안화까지만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무슨 다른 모습을 보이냐면은, 지금까지 이게 위안화 환율인데 이런 때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런 어떤 급락한 이후로 대부분 다 V자 반등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뭔가 여기서 이 짜불짜불하면서 V자 반등이 아니고, 여기서 드디어 뭔가 어떤 매집,
뭔가 좀 어떤 힘을 모으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긴 해요. 추세 전환하려고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긴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시면 그죠? 다 V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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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자형 반등을 했는데 웬일로 V자형 반등을 하지 않고 여기서 힘을 모으고 있네?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뭐 지금까지는 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이니까 이렇게 위안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이제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제 한 2주 정도, 2주도 안 남았을걸요, 이제, 그죠?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2주 남은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위안화 강세로 가기엔 조금 좀 어려워지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요.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미국의 긴축 우려를 중국은 개무시한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 위안화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한 개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패턴이 하락쇠기형이죠. 하락쇠기형인데, 하락쇠기형이라면은 이게 추세 전환이 되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한 번에 뿌악 하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전쟁 우려도 여기에 전혀 녹아 있지 않고, 미국의 긴축 우려도 녹아 있지 않고, 좀 그래요. 약간 좀 사기적이란 표현을 써도 괜찮을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움직임이. 근데 아무튼 드디어 뭔가 이런 짜불짜불 뭔가 모으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이거 우리 한번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FOMC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주 남았는데 미국 금리 인상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크게 반응하려고 이런 건가? 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에는 유가에 관련돼서 조금 좀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유가 제가 어젯밤부터 해가지고 이제 베팅 한번 해볼 만한 자리이지 않냐, 베팅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숏베팅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어젯밤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보시면 한 번 더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게 더욱더 적합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오늘도 보시면 이게 그냥 조용히 오르는 게 아니고 급등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유가가 급등을 이어나가고 있다면,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는 물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어제 110달러 부근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오늘 다시 어제 나왔던 이 상승을 잡아먹지 않으면, 오늘 다시 11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는데, 근데 오늘까지는 조금 좀 개겨 보시거나,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어제 숏포지션 진입하신 분들은 오늘같이 이런 상승에서, 이런 모습에서는 오히려 더 이 숏포지션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더 오르네 라고 하면서 오늘 밤까지 일단 물량 추가할 것 같아요. 숏포지션 물량 추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기할지 말지는 내일 결정,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튼 어떤 변곡을 잡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지금 같은 이런 자리에서 숏포지션 잡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초고위험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 아직 의미 있는 고점이고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이건 그냥 어떤 경험과 감으로 들어가는 숏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자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어떤 추세 전환 같은 거 어떻게 잡냐? 보통 이제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측해서 잡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잡거나. 1번 예측해서 잡기, 2번 확인하고 잡기,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어떤 시세의 끝은, 모든 시세의 시작은 투매에서 시작하죠. 투매가 나오고 폭락이 나오면은 이제 이때부터 해서 상승이 시작된다고요. 상승이 시작되고, 상승은 언제 끝나요? 모두가 주식을 다 사가지고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폭등을 하면 이제 여기서 상승 추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으로 변곡 잡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요. 오버슈팅 나올 때 지레 짐작으로 여기쯤이 고점이겠지. 아, 오버슈팅 엄청 나오네. 아, 3거래일째 급등이야. 볼린저 밴드를 째는 뭐 엄청난 변동성이 동반됐어. 그러니까 숏포지션을 여기서 진입한다. 이런 논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딘가 이제 쭉쭉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서 어딘가 지지선을 붕괴시키겠죠, 중간에. 어떤 지지선이 붕괴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숏포지션을 들어가는, 확인하고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 확인하고 사는 이 2번 방법이 훨씬 안전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 투자자, 저같이 호기심이 많고 뭐 이런 뭐 어쨌든 저같이 좀 위험 감수 성향이 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요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아무튼 1번 이런 자리에서 1번 방법으로 잘 한번 풀리면은 정말 좋은 가격에서 정말 위험했지만 잘 풀리면 이건 정말 역사적인 고점 이런 자리에서 숏포지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저점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마음 편해질 수 있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시세 끝까지 마음 편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겠죠. 아무튼 뭐 다 각자의 장단점 뭐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유가는 이 시세의 끝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오버슈팅이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벌써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이러니까 분위기상 지금 이쯤에서 고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레 짐작으로 한번 저 같으면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락 배팅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까지 상승은 오버슈팅이다 라고까지 할게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내일도 상승한다, 그럼 그건 일단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까지 오르는 건 인정할게요. 오늘까지 오르는 거는 숏포지션 진입해서 뭐 약간 손해가 있더라도 조금 갖고 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포지션 더 누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일도 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완전 이제 일단 다음 기회에, 아쉽더라도 그건 다음 기회에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거라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게 지난번에 2020년 3월 달에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좀 기억이 생생히 나가지고요. 혹시나 또 그때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통 이제 평상시였으면 이 정도 언더슈팅이면 끝난다 싶은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져. 그리고 나더니 나중에 뭐 0이 넘어서 마이너스가 가고 그랬죠. 국제유가가. 지금이 워낙 미친 상황이라 갖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장대항공 하나 빵 나오면서 뭐 120달러, 140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정말 미친 상황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똥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번 숏포지션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내일도 만약에 이제 음봉이 나와서 내일 하락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 내일은 좀 도망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 뭐 내일까지는 버텨볼 수 있는데 오늘 봉 완성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내일 봉 완성까지 이 봉 완성되고 요 다음 봉 완성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죠? 내일도 만약 상승하다 이 봉 완성되고 그 다음 봉이 쭉 계속 막 장대양봉 나오고 보합으로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 숏포지션 일단 완전 포기, 다음번에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게 요즘 평상시가 아니라서 평상시면 적당히 볼린저 밴드 째고 변동성 이만치 나오면 하락할 만한데 혹시나 만에 하나 얘가 미친 오버슈팅이 걸려갖고 미친 언더슈팅이 걸려갖고 2020년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들이대볼 자리다 하지만 조심은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까지는 개겨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 지난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이 자리 있죠? 여기 테스트 할 겁니다. 오늘 넘어가면 이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오늘 이 자리 또 박살나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결과적으로 오랜 박스권에 갇히겠죠? S&P 기준으로 4300, 4380 이렇게 박스권 80포인트 안에 좁은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어떻게 했어요? 나스닥도 똑같죠. 나스닥도 지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지켰던 저항 14,230,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뭐 대충 한 13,950 요 정도 되는 자리, 좁은 박스권 갇힐 수도 있고 넘어가면 다음 마디까지 오를 수 있고, 이런 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거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뭐 빅스 이런 건 뭐 굳이 오늘 이야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저 3거래일 동안 그 3, 4거래일 동안 누적시켰던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이야기는 다 했네요. 그죠? 해외 시장 이야기 다 했고, 이슈 다 살펴봤고, 네. 한국은 오늘 그 간단하게 점검만 하자면요. 일단은 약간 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365 넘어가면은 좀 약간 슈팅성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오늘 조금 좀 힘을 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등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좀 건전하지 않은 반등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게 말뜻이 잘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그 코스피 6개월, 8개월 가까이 하락 추세 진행 중인데요. 이때 기간들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때 있었던 일들을 보시면 꼭 이 반등의 최고점 자리, 이런 자리에서 옵션들이, 콜옵션들이 막 그 시세가 굉장히 좋고 풋옵션들이 이렇게 반토막 이상으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꼭 반등의 꼭지점에서 사람 기를 팍팍 죽여놔요. 그런 시세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이런 자리들 보시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 날짜가 어쩌고 이때 수급이 어떻고 이런 걸 일일이 다 보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런 날짜에 수급이 어땠는지, 옵션 시세가 어땠는지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좀 제 느낌상은 그래요. 이건 딱히 뭐 근거는 없는데요. 딱히 근거는 없는데 저의 그냥 느낌상은 이렇게 반등했던, 이렇게 반등의 꼭지점에서 나왔던 이런 느낌들과 약간 오늘 좀 유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또 잘 보셔야 될 게, 만약 여기서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지금까지 여기 선물 400에서 싸울 때 이런, 네, 그 선물 400 테스트 할 때 이런 자리 보시면은 계속 400 터치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터치 못하고 나서 쭈르륵 무너졌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이번에 반등의 고점은 어디였죠? 한 372 정도가 지금 372 부근이 어떤 반등의 고점인데요. 이번에 372 부근까지 못 올라온다면은 또 굉장히 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뭐 더 올라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조심스럽게 지금 올라가봐야 어차피 많이 올라가봐야 370, 372라고 가정하고 몇 포인트 남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반등시 매도 전략 아주 조금씩 천천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완전 디테일을 한 부분은 저도 잘 못 잡아 드려 가지고요. 아무튼 오늘 근데 뭐 거래량 이런 것도 좀 줄어들었고, 뭐 솔직히 좀 별로 그렇게 이런 상승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신뢰도가 있고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국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이 말씀드렸다시피 3고라고요. 3고.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3고. 유가, 금리, 달러. 이거 3고인데 이 코스피가 이게 오를 조건이 이게 안 나오는데 무슨 이게 반등이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물론 기술적인 것만 보면은 더 상승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거시적인 이런 기본적 분석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나? 더 올라갈 것 같이 해놨는데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조건이 나와 있나? 뭐 예를 들면 무역 수지는 좋나? 뭐 미국이 긴축 속도를 늦춘다고 했나? 뭐 우크라이나와 뭐 전쟁 이슈가 해결됐나? 이런 것들 꼼꼼히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점들 고려했을 때 저런 저항은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못 넘겠다, 이런 걸 판단하셔갖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결정 내리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신경 써야 될 건 3고다. 3고. 유가도 비싸고 금리도 올릴 예정이고, 물론 아직은 뭐 저금리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리고 달러 강세는 이미 뭐 심각하고요. 그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뭐 1205원, 이제 아예 1200원을 시원하게 그냥 돌파한창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코스피를 못 가게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는 거. 뭐 물론 오늘 뭐 러시아가 이머징 지수에서 퇴출되면서 뭐 8조 원 가량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 발의 피라고 생각됩니다. 세 발의 피. 얼마 되지 않는다는, 대세에 지장이 안 온다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살펴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300이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단 살짝 넘어갔네요. 근데 아무튼 하락 추세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특히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살짝 째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미쳐갖고 얘가 내일 볼린저 밴드를 확 째면서 갭상승 출발한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숏 포지션 좀 강하게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요. 일단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으니까,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안착하는 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뭐 저의 예상이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이런 건 저의 그냥 막연한 느낌이니까요. 가볍게 들으시고, 아무튼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보시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은요. 아무튼 양봉 나왔는데 오늘 아무튼 상승 마감했는데 내일 바로 폭락한다,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 들어가시고 싶으시면은,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일반적인 거는 지금 반등 중이에요. 반등이 멈추는 거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지금은 어쨌든 올라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천천히, 굳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가 내가 뭐 가만히 있기 좀 찝찝하다 그러시면은 숏 포지션 천천히 매집 정도, 그죠? 매집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막 세게 숏 포지션 매집 이런 거는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아니면 멈추는 거 확인하고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아무튼 볼린저 밴드 째고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한번 강하게 들이대 볼 수 있겠죠. 이게 아무튼 답이 없어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니까 거기에다 대고 뭐 일일이 어떻게 하세요 이야기를 다 못 드립니다. 아무튼 본인의 성향은 본인이 알아야 돼요. 조금 좀 느긋한 분도 계실 거고, 좀 공격적인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자금 규모가 큰 분도 계실 거고, 자금 규모 작은 분도 계실 거고, 손가락이 빠른 분도 느린 분도 다 각기 상황이 다를 텐데요. 본인 스타일 빨리 찾으셔가지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엉덩이 무거워서 계속 그냥 가만히 제 포지션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